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와 민족정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현명한 신하를 생각하고 가정이 어렵게 되면 현모양처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고려조 고종 19년 1231년 쯔나미 광풍 같은 몽골군의 갑작스러운 침략으로 인해서 임금은 도망을 치듯 강화도로 피란을 갔고 나라와 결연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종 11년 1270년까지 약 38년 동안에 20만 이상의 고려인들이 몽골군에게 잡혀서 원나라로 끌려갔고 사망자는 그 수를 알 수 없다고 그렇게 고려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버린 민족의 자존심과 정기를 되살리고 국권을 회복해야겠다는 그러한 절절한 염원으로 이런 대선사는 국사의 몸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우리 민족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해야 옳다는 민족 사관에 기반해서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이 된 삼국유사와 고려 대장경을 저술하고 제작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대로라면 우리 역사의 첫 건국의 시점은 신라 혁거세 시조가 나라를 세운 기원전 57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2100년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왕검의 그런 고조선부터 신라가 서기 이전까지의 역사가 일제감경의 그들의 식민사관에 의해서 완전히 칼질을 당한 겁니다. 삼국사기의 어디에도 반만년의 역사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삼국유사의 고조선은 중국의 요나라 임금인 나라를 다스린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단군 왕검이 평양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침 요자 고을선자 조선이라고 한때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부여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와 고대 문학의 얼굴이라 할 향가 열예수와 그리고 한시 형식의 이런 대선사가 직접 지은 찬시 48수,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가락국기가 삼국유사에만 그렇게 실려서 전해옵니다. 이로써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 문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반열에 들게 되는 겁니다. 삼국유사의 분량, 그 구성으로 보게 되면 5권 2책으로 138개의 꼭지가 됩니다. 이러한 삼국유사의 구성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별이 끼자
달을 잇자. 이게 약 59항목이 되는데 역사 부분이죠. 별이 끼자 달을 잇자. 그럼 이 기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삼국사기 본기에 실려있는 신라 본기와 고구려 본기 그리고 백제 본기의 기입니다. 이런 신라 고구려 백제의 본기와 다른 부분, 달을 잇자란 말이에요. 이런 다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같고 다른 점을 통합하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같고 다른 점을 함께 합한다면은 온전한 우리 삼국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자는 제가 지은 졸저 깊도 삼국유사 2019년에 간행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바로 깊도 삼국유사. 깊도라고 하는 것은 깊고 더했다, 정보했다. 원래 삼국유사가 있는데 거기에 삼국사기와 다른 그런 점들을 삼국사기와 같은 점을 함께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저는 삼국유사 사전을 부족하지만 그렇게 지었던 것이죠. 또한 삼국유사의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 보면은 이게 대구광역시 군의군 삼국유사면 화북리에 자리한 인각사 경내에 있는 비각입니다. 보각국전 비문이라고 해서 여기 말하자면 일현대선사의 생가 그의 업적이 이렇게 앞뒤에 약 4,300자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상하게도 삼국유사를 이런 선사가 지었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삼국유사 권오 귀신신자 빌주자 신주 부분에 보면은 맨 머리에 국존 조계종 가지사나 인각사 주지 원경충주 대선사 일현 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옴으로써 삼국유사의 지은이가 저술자가 일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국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국사인데 원나라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의 스승을 국사라고 하고 나머지 나라는 국존이라고 해라. 그래서 국존을 쓴 겁니다. 이제 민족정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족정기란 민족과 정기가 합성한 그런 그 복합 명사입니다. 민족이라는 게 뭡니까? 언어와 문화, 지역과 혈연, 종교와 정치에 기반한 그런 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삶의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론이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 부분에 실려 전한 홍익인간입니다. 클 홍자 더할 이자 홍익, 인간으로 하여금 널리 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현대 한국 교육의 지상 목표입니다. 민족 정계의 핵심이 홍익인간이며 이는 일련의 민족사관의 알맹이요 민족혼입니다. 홍익인간의 민족정기는 삼국유사 원광서학과 김여신 부분 관련한 화랑도의 충효 신 용인으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군의 충 사친의 요 겨우 이심 임전무태 살생무택을 그렇게 이루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것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이든 간에 자신의 자존감을 잃을 때 아무도 그 자존감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른바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소회라는 것이 1925년에 만들어집니다. 식민사관에 따른 조선사 37권을 만들 때 1938년에 간행이 됐죠. 37권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칼질하고 2000년의 역사는 없다 이거예요.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쓴 것을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역사는 단군 왕검으로부터 시작되는 신라 건국에 이르는 그런 그 시기에 그런 역사는 그 나라의 중들이 만드는 호탄한 이야기고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냥 전설이지 그건 역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최근세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제 식민사관을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명분으로 확대 재생산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중국에 가 있을 때 2002년 저희 2003년에 갔었는데 그때 무렵에 이것을 시작을 했어요. 여기 식민사관이란 일제가 조선 침략과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역사관입니다. 바야흐로 오늘날 삼국유사는 국보이며 2021년에 와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고대사를 한국의 역사를 칼질한 데 대한 반론을 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 기록인 사료와 이에 상응하는 유물이나 유적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있고 역사의 기록이 있고 그 역사의 기록을 뒷받침할 만한 유물 유적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역사로 정당한 하나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먼저 역사적인 사료로서는 삼국사기는 물론이고 삼국유사, 중국적 자료로서는 한당송 명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중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것을 기록한 산해경이 있고 만주 원류고 청나라 권룡황제 때 나온 것이죠. 여기에 한 3분의 1 이상이 우리 부여라든가 발해라든가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중국 역사의 결정판이라 하면 79,000권에 해당하는 경사자집을 뭉뚱그린 그런 사고 전설을 들 수가 있어요. 유물 유적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또는 사고 전서나 산해경이나 또는 여기에 나오는 만주권력에 나오는 이런 한국 관련의 조선 관련의 유물 유적이 뭐가 있겠는가?
한반도와 만주 이론의 세계 고인돌의 60% 이상의 분포를 갖고 있는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동급, 또 청동 투구,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또한 중국 적봉시에 자리한 유화 문명의 첨단토 여신묘 적석청 옥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2007년에 와서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에서 출토된 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쌀표의 원조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 13,000년 전에 수나 벽시가 출토됨을 들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청주 소로리 벽시 발굴 현장입니다. 제가 여기 답사를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모자도 쓰고 그냥 그래서 허름합니다. 이 나그네가 이게 여기서 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나무처럼 된 게 비파형 동검이고, 이 동검입니다. 분리식 동검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탁자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이 고인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고인돌이 많이 나온 데가 세 군데가 있죠. 화순, 고창, 강화도. 그렇죠. 앞에서 살펴본 바 민족사관에 기반한 삼국유사의 내용과 관련한 교육 문화의 미래지향적인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교육의 기록상의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로는 신문왕 2년 31대죠. 신라 682년 경주 당시 서라벌에 세운 국학을 오늘날의 경주 향교의 자리에 그렇게 설립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국학은 당나라 국자감의 한림학사로서 문무왕 9년 669년에 신라인으로 귀화한 방지와 그 제자인 설총의 주청으로 신문왕이 이 주청을 받아들여서 시행한 것입니다. 고려로 들어와서 공민왕 12년 1362년 성균관으로 개칭해서 조선왕조가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질 때 조선조 순종 4년 1910년에 와서 성균관에 간판을 내리고 경화관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저희들 마음대로야. 이게 말하자면 당나라의 국자감이고 이러한 월봉 방지 선생의 학통을 이어서 홍유 설총 선생과 함께 오늘날 경주 향교자리입니다. 여기에 국학을 세웠고 이 오늘날의 아까 공민왕 12년 1362년에는 서울의 명륜동의 성균관입니다. 이 옆에 있는 이것은 이제 영주의 순흥에 있는 백운동 서원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의 그런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을 갖다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이론적 사상적 어떤 요목들을 간추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로부터 고조선 때로부터 조상을 경배하는, 조상을 숭배하는 숭조사관, 경조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천신사상, 이건 신의사관이죠. 그 다음에 이 삼국사기에는 이게 없어요. 불교 승려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교와 관련한 그런 인물들이 있죠. 이런 불교사관, 이런 것들이 하나에 뭉뚱그려져서 우리의 민족사관을 홍익인간을 기반으로 하는, 홍익인간을 알맹이로 하고 민족권으로 하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의 논리의 체계, 교육의 체계, 어떤 그 국민 윤리의 체계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문자 발달사의 경우 상문유사 원효불기 부분을 보면 월봉 방제스의 합통을 이어받아서 홍요 설총선생이 방언으로, 이 방언으로 구경을 읽었다 그랬어요. 여기 방언은 신라 말이고 중국의 말은 이제 중앙어고 그 변방에 있는 모든 다 지방의 그 언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방언입니다. 우리말로 읽고 불이하는 석독구결을 사용했어요. 이 석독구결이 고려로 들어와서 기호 문자인 각필구결로 발전하여 소리정식 문자로서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뒤에 세종시대 훈민정음 창제에 상당한 밑거름이 됩니다. 나아가서 각필구결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다카나 생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의 명예교수인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교수에 의해서 밝혀졌고 2000년에 NHK 방송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일본의 학예술은 물론이고 북쪽전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엄청난 문화적 불편한 참 진실 앞에서 불편한 참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각필이에요. 대나무 끝을 동그랗게 깎거나 아니면 굵은 그 물고기의 아니면 짐승의 뼈를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이렇게, 이게 원효대사가 지은 판비랑로인데 이게 일본의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잘 안 보이는데 요걸 이렇게 삼자처럼 쓰고 이게 법칙률 법칙여자처럼 써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민족의 스승 세종대왕께서 지으신 훈민정음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문입니다. 신문제가 사라지는 갑오개혁이 일어났던 조선조 고종 32년 1894년 교육조서에 따라서 서양식 학교 교육제도를 전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해서 전통 교육과 현대 교육이 단절되고 말아요. 국가계 시작으로부터 약 1200년 동안 이어온 한국의 교육은 현대식 교육에 떠밀려 문화유산 정도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통과 현대 교육을 통합하는 통합형 교육과정이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조상이 없는 후손이 어디 있으며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민족사관에 기반한 일련의 삼국유사의 저술이 민족정기를 살려서 경천, 호국, 애족하려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홍익인간의 화두는 오늘날에 와서도 전통교육과 현대교육을 통합하는 통합형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면에서 국민윤리의 기반을 홍익인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와 교육의 영토를 힘차게
전개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